자, 시장이 10월 28일 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좀 반등해서 다행인데 사실은 이 정도 갔다가 추세 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 월말이 다가오고 있죠. 내일이 이제 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항상 월봉이 완성되는 내일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G3BNT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잠깐 챙겨봅니다. 자, 뉴시스의 이 출처고요. G3BNT를 한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HLB에 대한 인수 탄력이 받을 걸로 보이고 임시주총은 11월 16일 연기가 됐죠. 자, HLB는 G3BNT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고 HLB 컨소시엄이 참여한 G3BNT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7일 G3홀딩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판결했고 또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청권은 주총이 11월 16일 연기가 됐으며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각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23일에 앞서 13일에 SH파트너사 G3홀딩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안 상정 가처분 전부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되면 원래 29일 내일 임시 주총이 열리고 HLB 테라피틱스로 G3BNT가 이름을 바뀌게 돼 있었는데 법원과의 문제로 인해서 자 11월 16일 연장이 됐고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건 기사는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다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해주고 모든 게 마무리됐을 때 드디어 인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3BNT의 오늘의 주가가 좋은데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도 제가 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월봉 바닥에서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번 달에만 잘 지켜주면 다음 달에도 추세가 턴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턴이죠.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요새 이 HLB의 좀 급락과 관련해서 미국의 알렉스 김이 퇴임한 게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그분이 퇴임해서 떨어졌는지 가서 세력들한테 알렉스 김 퇴임한다고 해서 내일 주식 떨어뜨렸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주식이 떨어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이유 없이 단지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기술적인 문제로 떨어지는 거 많기 때문에 알렉스 김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중이라 이 투자매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데 HLB의 매도세가 조금 있고 HLB 생명과학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HLB 지역은 매수매도 반복하고 있고 넥사이언스는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은 매도로 돌아서는 하루하루 이 사고팔고 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매수하면서 떨어지는 게 조금 희망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켜줘야 될 자리, 돌아갈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과 주봉이 오늘 동시에 마감이 되죠. 특히 주봉에서 20주선을 깨놨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이 자리를 다시 못 갖다 놓으면 다음 주에 올려놓으면 상당히 좀 피곤해져요. 20주선 위에 잘 올려놓고 안착해놔야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월봉에서는 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20개월 선의 가격이 43,400원 여기 딱 멈춰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 이거를 만약에 못 지켜주고 다음 달에 요 밑에서 출발하면 역시나 20개월 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의 종가가 꽤 중요해 보이고 물론 어디까지는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강력한 이 수급에 의해서 20주선으로 올려놓을 수 있죠.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죠. 내일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엄연히 추세는 하향 중인 거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도 20선 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려놓고 안착하는 상황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 오늘 정도의 반등은 좀 센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봉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보라색 선 굵은 게 241선이에요. 사실 241선 지키고 돌아나갈 때 강력하기도 한데 일단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최소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21선이라는 게 이제 21가선의 평균가격 선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겠죠. 즉 이격이 밀집이 되는 이 공간이 좀 필요해서 이격 밀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21선 돌파 안착하고 돌아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 주봉에서의 거리는 좀 있죠. 20선 근처까지 왔다 갔는데 이 자리까지 오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오지 말란 데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세면 당연히 떨어지죠. 자 일봉에서는 241선하고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밑으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제 저점 같은 경우를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특히 이 중기 추세,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 제약은 저번 주에 이탈했죠.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무너졌는데 20주는 이렇게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HLB나 HLB 생명과학도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 이번 달 종가상 HLB 제약 같은 경우에 2021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옆으로 간 이 공간 위에서 끝나줘야지만이 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걸 또 깨놓으면 언제든지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것도 깨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꼭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주봉에서 20선을 깬 게 좀 마음 아프고, 이때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이렇게 깔끔하게 뚫어놓고 다시 들어왔다? 상당히 조금 위험한 지표거든요. 물론 이 매물대가 예전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옆으로 가기 쉽게 돌아 나가주면 좋은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일봉에서는 강력하게 지지해 줘야 될 241도까지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크게 무너지는, 자, 이런 모습이죠. 넥스사이언스도 보시게 되면, 자, 241선까지 오진 않았지만 월봉에서 첫 번째로 유지해야 될 추세를 유지해야 될 5개선을 깼기 때문에 10개선까지 밀렸고, 오늘 종가상 이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역시 여기를 다시 깨주게 돼 밑으로 밀려요. 따라서 다음 달에도 10개선을 기준으로 꼼꼼히 챙겨서 대응하셔야 되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HLB 그룹주나 넥스사이언스나 HLB, 나는 오래오래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모아가면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올라가지만 않았다 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돌아는 나가겠죠. 하지만 최고점 이런 데서 물렸다면 반드시 비중 조절인가 이런 걸 했어야 되고,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상에서 본인의 투자 방법에 맞는 이런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독 G3BAT만 이제 HLB 인수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강하고, HLB 파워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할 때가 최초의 경계선이고, 이번 달 종가상 10개월선도 이탈하게 되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개월선 가격이 1,500원대이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저기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알렉스 김이 퇴임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가고 있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본인이 중요하죠. 내가 이 주식을 장기로 들어갔냐 단기로 들어갔냐. 단기로 들어갔는데 6% 7% 마이너스인데 손절을 못 쳤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것보다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그렇게 될 상황이 높기 때문에, 굳이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상황 판단을 하고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은 많이 올라갈 때도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때 이 바닥권, 그러니까 9,000원만 원 할 때 HLB 생명과학 여기서 2만원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 조정인데 좀 세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켜줘야 될 지지선을 찾아야 된다, 못 찾고 있어서 최소한 가격 조정이 있으면, 자, 우리가 주식이 가격 조정을 하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가격 조정을 하는데 이게 좀 깊은 것 뿐이고,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이 기간 조정 중에 바로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필요해요. 이렇게 모이는 과정, 모여서 돌파 안착하고 돌아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가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해서 돌아나갈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